제일 먼저 변조요. 일단 변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변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예? 변화시키는 거. 왜 변화시키죠? 필요에 의해서. 네. 필요에 의해서 변화를 시키는 게 변조래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변조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받는 값이 달라서. 자, 여기 변조 왜 합니까? 그래서 왜 하냐고요? 필요에 의해서. 자, 변조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라는 이야기를 지금 두 분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가 무슨 말인데 라고 하면요. 우리 지금부터 하는 통신 시스템을 보면요. 잘 모르겠지만 통신 시스템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게 신호원이라고 해요. 소스라고 해야죠. 신호원에서 이야기하는 신호를요. 신호를 이게 샌드라고 하면 리시버 그죠? 목적지죠. 데스티네이션인데 이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낼 때 우리가 통신이다 라고 하면 보낼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여기 가까울 때는 그죠? 가까울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기 바로 듣잖아요. 그죠? 들으니까 상관없는데 좀 멀면 그리고 우리 수업 말고 다른 수업 같은 거 보면 강의실이 저 뒤에까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 목소리가 바로 안 들리니까 뭘 합니까? 스피커라는 장치를 활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스피커에서 울려서 보냅니다. 이 스피커에 울리는 것도 사실은 변조예요. 정폭이죠. 정폭을 하는 형태인데 약간 신호의 변환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작하는 모든 것은 변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변조는 그건 조작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약간의 다른 조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변조인데 어쨌든 이 스피커에 울려서 멀리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작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바로 보내는 것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 한번 정폭기만 써가지고 이제 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스피커는. 근데 이 제음성은요. 음성은 음파잖아요. 그죠? 이 음파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이 300에서 3400이에요. 이건 앞으로 수십 번 써야 될 내용입니다. 암기입니다. 음성 주파수는 300에서 3400 정도의 주파수 범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죠? 우리 성악가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조승미 그분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주파수부터 엄청 높은 주파수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10옥타브를 넘나든다. 10인가요? 6인가요? 하여튼 그런 옥타브를 넘나든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주파수가 훨씬 높은 주파수도 내고 더 훨씬 낮은 주파수도 낸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아무튼 지금 음파 보통 시스템에서 음파다라고 하면 300에서 3400이에요. 근데 이 3400이라는 이 주파수가요. 이 장애물을 만날 때 감쇄가 엄청 심하게 돼요. 심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코 한번 엄청 치봤자 저기 동작 구층에서는 좀 들리겠지만 그보다 넘는 공간 정도만 가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음파가 그렇게 자유공간에서 감쇄 요소가 많아가지고 잘 안 들리더라. 그리고 이 음성, 특히 귀로 들리는 이 음파가 다른 주변 잡음도 거의 같은 주파수를 쓰니까 간섭도 엄청 심해지더라는 거죠. 자동차 빵 하는 소리하고도 같은 주파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간섭도 심하고 해서 이게 날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감쇄 요소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간섭에 대한 영향도 좀 줄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할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등장한 게 이 변조인 거예요. 약간 뭔가의 변화를 주면 이런 변화를 주면 간섭의 영향을 그러니까 내가 쓰는 소리하고 남이 쓰는 소리가 같은 주파수에서 같이 들어오면 이게 서로 간의 간섭이 돼서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변조라는 것은요, 이 신호음이 있으면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공간요, 이 공간에 을 투과해가지고 저쪽까지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그러니까 가장 잘이란 말이 간섭이라든지 이런 다른 신호의 영향을 다 배제시키면서 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들리게끔 이렇게 전송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변조의 가장 기본인 개념이고, 그러면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신호가 아날로그예요. 이제 아날로그라는 이야기를 많이 쓸 건데 연속파 형식의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이 슬로가 아날로그를 그냥 적당하게 잘 보낸 슬로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감쇄가 좀 심한 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가 있으면 그 슬로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에 따라서 이게 잘 가면 이대로 보낼 거고요. 이게 잘 못 가는 슬로라면 얘를 뭔가의 변환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슬로의 특성에 맞게끔 내 신호를 바꾸겠죠. 그죠? 바꾸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왼쪽이에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예? 미국요? 네, 그것까지 못 가봐가지고. 자, 여기는 강원도예요. 강원도 속초입니다. 자, 서울에서 속초까지 놀러 갈 거예요. 정동진까지 할까요? 정동진까지 놀러 가는데, 그러면 놀러 갈 때 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그냥 제 음성을 소리 질러가지고 정동진까지 보내는 방법이라는 게 내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서 분명히 갈 수 있죠. 그죠? 갈 수 있는데, 그건 좀 무모하잖아요. 그죠? 한번 놀러 가려고 그까지 간다는 게. 근데, 걸어서 안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표권을 가지고, 고속버스 그냥 타고 앉아 있으면 그냥 슉 갈 거고, 그죠? 그러면 저쪽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기 청량리 가가지고 기차표 끊어가지고 기차 타고 그냥 가서 내려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가용 타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찻길을 통해서 만일에 저까지 가야 된다면 내가 기차표를 끊어야 될 거고, 그죠? 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거면 뭐 고속버스를 타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좀 한적한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자가용 타고 가면 되는 거고, 해가지고 이 선로가요, 이 선로가 어떠한 선로냐에 따라서, 어떠한 선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통신 채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채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채널이 어떤 특성을 가진 채널이냐, 뭐 고속도로냐, 국도냐, 철길이냐, 에 따라서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교통수단을 써야 될지가 결정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그 교통수단이 결정되면 그 채널을 따라서 제일 잘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채널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단어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채널의 특성에 맞게 내가 거기 교통수단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가 갈 거니까. 내가 차에 타면 실제 올라서 가는 것은 차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차가 갈 거니까 채널의 특성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것. 그게 사실 변조예요. 그래서 변조라는 것은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채널의 특성에 맞게 바꾸는 이런 과정을 변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변조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표를 끊어서 차에 타면 이게 사실 변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차가 가잖아요. 그죠? 차가 가는 거고. 그러면 차가 가가지고
이쪽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그다음부터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죠. 그러면 통신도 똑같은 거예요. 채널에서 잘 갈 수 있는 애를 선택해 놓고 마지막에 종단점에서만 내가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차에 타기 위해서 표를 끊어서 차에 타는 과정까지를 변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수신 측에서 차가 도착했을 때 내리는 과정, 뭐 기차표라면 기차 티켓 다시 보여주고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내리는 과정을 복조라는 용어를 써요. 복조라는 용어를 쓰고 변복조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요. 이 선로는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선로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또는 이동하는 기차,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운반자죠, 그죠? 운반자를 캐리어다, 반송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영일 때는 반송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변조를 한다라는 이 개념은요, 변조를 한다는 말은 내가 이 채널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내 신호를 바꾼다라는 게 변조고요. 그러면 이제 바꾼 형태를 보내는 거죠, 그죠?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전송을 하고, 그럼 수신 측에서는 이제 채널 특성에 맞는 신호를 다시 그 목적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역변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복조다라고 부르고, 이 채널이란 단어, 그리고 캐리어라고 하는 단어, 반송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서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통신 시스템의 다예요. 이제 이거요. 아까 전에 이렇게 신호를 만드는 애를 뭐 정보원이다 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냥 지금 당장은 신호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신호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선로에서 날아가는 애는 차가 간다고 했죠. 사람은 타고 있는 거고 움직이는 건 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해당되는 것을 반송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신호파라고 할까요? 하영이니까. 그래서 이 차에 해당되는 게 반송파인데, 이 차가 어떤 형태냐라고 했을 때 아날로그 형태로 잘 날아가는 게 있고 디지털 형태로 잘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호원도 아까 전에 아날로그 신호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날로그 신호야.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아날로그 신호가 이 무선 같은 공간인 아날로그 선로, 이게 아날로그 선로입니다. 선로가 아날로그가 잘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바꾼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냥 고전적인 통신이에요. 고전 통신은 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M 방송, FM 방송, PM이라는 잘 못 들어본 방송, 이런 변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요, 다 그냥 이런 통신이었어요. 원 신호도 아날로그고, 그 다음에 변조된 신호, 그러니까 실려 있는 반송파도, 실제 날아가는 차도 아날로그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런 통신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신호파가 아날로그인데 선로가 디지털 선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선로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디지털 형태로 신호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요, 우리는 아까 전에 타이틀에 있었던데 이 단어예요. 이런 단어 아까 전에 들어봤죠, 그죠? PCM이라는 거죠. 이게 아날로그 음성을요, 이제 디지털화 시켜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호가 디지털일 때요, 아날로그 선로를 통해서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제일 많았던 곳이요. 예전에 초창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꼭 이걸 안 해도 상관없는데, 초창기에 집에 쓰던 컴퓨터요. 컴퓨터를, 컴퓨터 통신한다고 해가지고 초창기에 나왔던 형태가 있거든요.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신호는 디지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디지털 컴퓨터 신호를요, 이 전화국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전화국까지 보내면 전화국에서 이렇게 신호가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돼 가거든요. 근데 이 전화선이 요즘은 선이 깔끔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 전화선은 아날로그가 잘 날아가는 전화선이었어요. 동선이잖아요. 그죠? 동선. 요즘, 거기 광섬유라는 이름 다 들어봤을 건데, 광섬유는 오히려 디지털이 더 잘 날아가요. 근데 이전에 쓰던 동선은 여전히 아날로그가 좀 더 잘 날아가는 슬로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컴퓨터는 디지털 형태의 신호를 쓰는데, 이 슬로가 아날로그 슬로우다 보니까 얘를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이렇게 통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줬고요. 이때 사용됐던 용어가요, AM, FM, PM이라면 여기는 ASK, PSK, FSK, PSK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었고, 여기에 말고 또 QAM이라는 용어는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형태의 신호 변환을 하는 애들도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선은 이게 깔끔해졌다고 했죠. 광섬유 씁니다. 광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여기도 디지털이지만 여기도 뭐예요? 디지털 형태를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디지털인데 여기도 디지털인 이런 신호를 만들어 쓸 수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디지털을 디지털로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 사용되는 이제 얘는 전송 부호라고 하는데, 이 부호가 뭐 RG, NRG, AMI, CMI, 맨체스터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서 이런 내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공부한다 라고 하면요, 사실 통신에서 신호 변화는 이것 이상이 없어요. 변조는 이게 끝이에요. 모든 변화는, 모든 신호의 형태를 바꾸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렇게 변환된 형태를 적당하게 이제 전송 과정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이고, 아니면 변환하기 전에 암호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 이상하게 섞어서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머지 통신 내용인 거예요. 뭐 오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모든 신호의 기본 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가지 종류를 정확하게 알면 통신은 반을 합니다. 진짜 통신의 반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나서 이 시스템 하나, 이런 시스템이구나 라고 익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래서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자기과 시켜주셔야 됩니다.